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수학2 그리고 미적분 1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저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제가 평소 오리엔테이션이랑 좀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어요. 꼭 그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생생한 그 수능특강 공부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섭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일산이잖아요. 멀리 서울에서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세 학생을 초대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그 선배들 얘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아마 궁금해했던 것들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잘 얘기 듣고 그리고 수능특강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정말 그리고 또 좋은 에너지 얻어 가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 진짜 눈 다 열고 귀 다 열고 정말 열심히 오리엔테이션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연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할 거거든요. 언니, 오빠예요. 한번 인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등학교 최미성입니다. 저는 하영 선생님의 옆반 학생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등학교 이상민입니다. 하영쌤은 제 고3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등학교 조이재라고 합니다. 네. 좀 아직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제가 섭외를 하면 뭐 한번 등장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색하겠지만 정말 그런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도 막 만들고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오늘 준비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수능특강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특강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긍정적인 우리 친구들 막 수능특강 교재가 항상 가장 예쁘다며 아까 쉬는 시간에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수능특강 교재는 이렇게 피타수특스라는 이런 분이 내가 다 풀어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우선 수강후기에 올려준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이 선배들에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질문 들어온 학생은요. 제가 반드시 그 공지사항에 올릴 거예요. 이벤트 당첨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 대답해 주시고요. 우선은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수능 개념이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수능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능 특강이 이제 등장을 한 거지. 그래서 수능 개념이랑 수능 특강 공부 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또는 수능 개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기출. 그죠? 그래서 기출, 뭐, EBS의 기출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병행하느냐, 아니면 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선생님, 저는 모두 공부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올린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대답해 주실 친구가 있나요? 네,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우선은 이제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좀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준비해 봤어요. 근데 저는 수능 개념을 한 80~90% 정도 공부한 다음에 수능 특강에 들어가면은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능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미처 좀 잡지 못했던 개념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도 있었고 또 되게 문제를 직접 풀면서 개념을 좀 이렇게 체감을 하는 느낌이 들면 기억에 더 오래 남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수능 특강은 개념 다지기 용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아까 그 기출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기출의 미래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랑 기출의 미래를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이 좀 개념서라면 기출의 미래는 이제 기출을 좀 이게 5개년 정도 모아놓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공부한 개념을
얻은 기출의 미래에서 문제로 좀 연습을 해보는 과정에서 개념 정립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기출은 어차피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저는 기출의 미래도 이제 수능 특강이랑 병행하시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행해야 된다.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병행해야 된대요.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그 수능 개념, 뭐 수능 특강, 선생님 둘 다 공부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시간이 부족한 게 어딨냐, 만들면 되지. 막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수능 특강, 수능 개념이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이 되게 급할 거 아니에요. 이제 1월 말에 수능 특강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수능 개념이 본인이 좀 잡혀있지 않다고 하면 진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개념을 먼저 한 다음에 수특으로 들어가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예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특에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둔 다음에 수특으로 들어가면 되게 그 수특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잘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 학생이라서 제가 시킨 거 절대 아니에요. 개념을 하고 특강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윤이가 진짜 열심히 그 고등학교 때 생활을 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네. 그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학생이 제가 오답노트 하위권 학생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빴네요. 1, 2등급은 오답노트를 해야 돼. 그러면 3, 4등급은 오답노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오답노트를 수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오답노트를 만들 때 전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린 그러니까 문제집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그걸 오려서 붙이고, 그 다음에 틀린 이유 적고, 그게 그냥 끝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풀이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적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기억에 그렇게 잘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문제 한 번 더 푸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답노트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수학이 한 3에서 4등급 정도 나오는 성적대라면 저는 약간 개념을 가지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무리 개념 시간에 공부를 해도 정작 문제에 들어가서 이 평균값 정리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좀 감이 안 잡혀서 헤맬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값 정리가 쓰이는 문제들을 한 10문제 정도를 풀었던 걸 찾아서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평균값 정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지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 개념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는 그런 경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3, 4등급 때가 나오는 친구라면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 만들면 이제 개념이 부실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인정. 완전 인정. 그 오답노트 만드는 팁 같은 거 얘기해 줄 친구 없어요? 저는 사실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단 문제집에 틀린 문제를 체크해 놓고 맞은 문제를 한 2번 정도 다시 푼다면 틀렸던 문제는 그냥 체크해 놓고 시간 될 때마다 다시 보거나 한 4번, 5번 이렇게 식으로 반복해서 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틀렸던 문제 풀이도 내 것으로 체화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저런 식으로 틀린 거를 표시해 놓고 그 부분을 좀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오답노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해줄 얘기 있어요? 네, 저는 오답노트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만들었고 저는 애초에 문제를 노트에 푸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지가 되게 깨끗했어요. 답만 써져 있어서 틀린 것만 이렇게 딱딱 그어놨는데 저는 이렇게 오려 붙이는 것도 귀찮고 뭐 쓰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저는 문제집을 틀린 것만 찢었어요. 그 장 자체를. 그래서 파일 하나에 그 찢은 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이거는 정말 꿀팁이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오답노트 만들기 비법을 스스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질문이었네요. 사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이제 3월 되기 전에 이제 막 기출을 모두 끝내야 된다. 개념을 모두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나요? 사실 근데 2월이라고 하면 지금은 되게 막 다급할 수 있겠지만 11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개념 공부라는 게 그냥 개념을 보기만 한다고 개념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사실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그 2점, 3점짜리 기출 문제를 같이 보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방식을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념 공부할 때에는 그 자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개념을 활용하는 2점짜리, 3점짜리 기출문제랑 개념을 같이 2월달까지 병행하는 게 좋다. 그 얘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네요. 와, 오리엔테이션을 진작에 이렇게 부를 걸 참. 네, 학생들이 근데 진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설지를 봐야 되냐, 뭐 강의를 가야 되냐, 또 수학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수학 문제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일주일까지 붙잡고 있어봤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사실 막막했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앉아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풀이집을 그냥 보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풀이집을 보고 사실 풀이가 잘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문제집 풀이가 되게 축약되어 있거나 되게 친절하지 않은 해설지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설 강의를 찾아보면서 좋은 해설을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 번 노트에 반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서 그걸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막 3-4번 풀다 보면은 그게 정말 내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랐던 문제는 풀이지를 보면서 풀이를 약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과 문제랑 문과 문제 또 유형이 다르잖아요. 암기라는 말, 사실 수학은 이해다, 뭐. 암기가 결국 이해로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은 해결 방법 비슷했나요, 다들? 저도 약간 저도 이렇게 해설지를 처음에는 정말 보면 안 되거든. 금기시키는 그런 물건인 줄 알았는데 저도 해설지는 약간 좀 현명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손을 댈 수는 있는데 답을 못 내겠는 건 세모 표시해놓고 진짜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기 힘든 건 별표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개념서를 보고 이 문제에 쓰였을 법한 개념들을 제가 한번 이게 추리해 가면서 이게 쓰이지 않았을까 저게 쓰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게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풀리는 경우가 은근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못 풀면은 좀 놔뒀다가 한 반나절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풀어봤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리에선 되게 어려웠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근히 또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풀린다. 그럼 진짜 이제 해설지를 봤어요. 근데 해설지를 볼 때는 이렇게 잡지책 읽듯이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이게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안 보고 이제 혼자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린 이유 꼭 옆에 메모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풀 때도 이제 메모 안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해설지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해설지를 현명하게 이용하자. 근데 너네 좀 그렇다. 나한테 질문도 했었잖아. 누구한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거의 다 질문으로 그걸 해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덮고 그 단원을 끝까지 계속 풀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왜냐하면은 그걸 단원을 끝까지 풀다 보면은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아니면은 어떤 테크닉 같은 게 뒤에서 또 다른 문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을 다 끝내고 나서 못 푼 문제를 다시 앞으로 다시 가서 풀다 보면은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안 풀리면은 저는 수학 선생님들 되게 많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왔었잖아. 저는 선생님한테. 근데 진짜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제가 개념 강의할 때 항상 얘기했거든요. 제발 40강까지 끝까지 다 가라. 근데 저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문제집 풀다 보면 한 4번에서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 나는 역시 수학이랑 안 맞아요. 덥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풀 때도 유제, 예제, 그 레벨 1 있으면 끝까지 풀어보라는 거지. 뭐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다 보면 앞부분에 어떤 아이디어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그 잠 얘기했잖아요. 수면 시간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잠을 되게 많이 잔 편이에요. 주변 친구들 보면 진짜 막 4시간씩 자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계속 자고 그래가지고 밤에 한 12시에 자서 한 6시쯤 일어나고 한 6시 반쯤 일어나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한 낮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항상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도 그냥 비슷하게 유지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고3 2학기 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픽픽 쓰러져서 낮잠 자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사실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챙겨 먹고. 그 미성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이렇게 시험 기간에 살짝 잠을 이렇게 미래에 저한테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시험 기간 이제 한 3주 전에는 이제 6시간씩 자고 다음에 이제 2주 남았으면은 이제 확 줄여서 4시간씩 잤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다를 때는 한 7시간씩 잤는데 이게 잠을 시험 기간에 4시간, 6시간 자면은 잠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진짜 시험 기간 끝난 다음 주에 진짜 완전 무슨 병 걸린 사람처럼 쭉 잤어요. 학교에서도 별로 맨날 시험지 체크하고 답 체크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쭉 자고 집에서도 이제 학교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빨 닦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서 하루에 막 10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쭉 그러니까 대출받은 잠을 이렇게 갚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에 평균을 맞추는 거네. 그렇죠. 어쨌든 조금 잤으면 그 뒤에 많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몇 시간씩 못 자고 아까도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또 학교 오고 이런 학생들 보면 학교에서 계속 자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상윤이 학생을 계속 봤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거의 자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상윤이는 그러면은 집에서도 늦게까지 공부했었나? 근데 저도 약간 희재처럼 잠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 말을 들어보면은 약간 수면 시간의 형태는 달라도 하나 좀 공통점이 그래도 계획적으로 좀 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풀다가 졸리니까 잔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획이 막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본인 수면 패턴을 좀 빨리빨리 찾아서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에 자고 항상 6시 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약간 자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30분씩 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1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한 덕분에 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좀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 학생 중에 2학생이 12시 취침, 6시 반 기상이다. 그렇게 정합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리듬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덜 아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 자기의 몸에 맞춰서 좀 자신의 몸에 맞춘 수면 시간을 대신에 규칙적으로
그냥 규칙적인 거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거 진짜 중요한 거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안 규칙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기간 끝나고 아팠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진짜 그냥 자면서 아프니까 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내 몸을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내 몸에 맞는 수면 시간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를 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 궁금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근데 사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참 대답하기가 애매한. 선생님 수특 꼭 풀어야 돼요? 진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수학. 선생님 뭐 수학은 수특 필요 없다는데 막 이런 얘기 나 그거 너무 슬픈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꼭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수특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수특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쉬운 문제 다 포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5번 정도 풀었고, 다음에 틀린 문제는 이제 내가 그 문제를 외웠어도 한 4번 정도 풀었고, 이제 안 외워지는 문제는 그냥 외워질 때까지 풀어가지고 진짜 수특은 한 10번은 푼 것 같은데, 수특이 진짜 정말 저는 무슨 교재보다 그냥 수특이 제일 좋았어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뭔가 디자인 되게 중시하는데, 이게 저는 수특이 이렇게 개념 설명돼 있는 것도 큼직큼직하게 돼 있고, 이렇게 글자 크기도 커가지고 뭔가 공부를 덜 하는 느낌이었어요. 수특으로 풀면 좀 쉬운 걸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수특을 하면. 그리고 설명도 되게 쉽고 간단하게 돼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유형이 가장 큼직큼직한 유형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형들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수특의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엄청 반복해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문제랑 풀이를 외우게 돼요. 근데 이 문제 풀이를 외운 게 그 문제를 푸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활용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외운 문제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특이 진짜 기본을 충실하게 해준다는, 그리고 그 기본적인 풀이 방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너무 수특을 사랑했어요. 다른 친구들 아니다,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잘 아는데 얘는 수특 신봉자거든요. 정말 수특만 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만큼은 아닌데 수특이 진짜 개념 다지기에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되게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들도 다뤄서 오히려 좀 학습 부담이 더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수특은 이게 보기에도 책이 되게 콤팩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습할 때도 되게 이 친구 말도 동감을 하는 게 되게 적게 딱 필요한 것만 공부한다, 이런 느낌을 수특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해야 된대요. 그죠? 저와 함께 공부합시다. 그 두 번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두 번째가 수특 이제 꼭 풀어야 돼요. 꼭 풀어야 된다면 학생들이 또 두 번째, 선생님 이거 근데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개념을, 아까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한 친구랑 이해 안 한 친구가 좀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개념을 안 하시면은, 개념이 어느 정도 자기는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특을 조금 미루더라도 개념을 좀 잡고,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가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안다 하시면은 저는 일단 4월 전까지 전체적인 거, 전 과목 수능에 나오는 전체적인 범위를 한 번 정도는 꼭 다 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남은 몇 개월 동안, 남은 수능 전까지 내가 어느 정도 범위를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생기거든요. 이 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저는 이제
6월이나 7월 전까지는 이제 5번은 아무리 쉬운 문제도 막 풀이 막 1 더하기 1이라도 수특에 나온다면 그냥 5번 통째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완도 나오고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틀린 걸 위주로 한 4번 정도 더 푸세요. 근데 여기서도 틀린 거는 일단 한 번 틀렸던 거니까 그게 아무리 사소한 실수, 심지어 계산 실수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4번 정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거는 계속 푸세요. 그리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스치는 듯이 봐도 문제 답이랑 그게 풀이가 외워질 정도로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 느낌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여러 번 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학교에서 보면은 이것저것 손대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특 신봉자가 되는 것처럼 얘만 내가 4월까지 공부를 하겠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다 보니 내가 좀 중간에 막혀. 그럼 또 이거 다른 거 해야 되나?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준 게 그러니까 조금 늦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개념을 먼저 하고 나면 얘가 빨리 그래도 한 번이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뭐 다른 뭐 여러 번 풀어야 된다. 저 그보다 더 풀었어요. 뭐 없어요? 없어요? 아 최고. 자 그럼 그보다 조금 덜 풀었어. 몇 번 풀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3-4번 정도? 3-4번? 오케이. 저도 사실 내신 때 한 2-3번 일단 처음에 풀고 막 어려운 문제 풀다가 이제 진짜 개념이 조금 오히려 쉬운 개념이 헷갈린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수특을 1-2번 다시 풀면서 개념을 다졌던 것 같아요. 개념 다지기 교재로 이 피타수특스가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몇 번이나 풀어야 될까에 대한 대답까지 다 나왔어요. 더 부연 설명해주고 싶은 학생 있어요? 뭐 수능 특강에 대해서 없어요? 꿀팁. 근데 저는 그러니까 수능 직전에 제가 수능 직전에 수특톡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 9월, 10월 정도 되면은 그 사설 모의고사가 정말 판을 치는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되게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풀이도 굉장히 길고. 근데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개념들을 놓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때 수특으로 한번 이렇게 다져주면은 확실히 좀 잔실수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좀 이렇게 필요 없는 잔가지들을 쳐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잔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1번, 29번, 30번 고민이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친구 있어요?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사실 21번, 30번을 풀기 위한 공부 위주로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확통이라든지 약간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았던 부분이 마지막에 가서 진짜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21번, 30번은 사실 그냥 꼭 그것만 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모든 범위를 골고루 공부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도 마지막엔 진짜 불안하니까 처음부터 개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1번, 30번 또 다른 의견 있는 학생은 없어요? 역시 저는 좀 수학을 애초에 좀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를 이제 반타작으로 졸업했거든요. 한 56%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그래서 이제 성적이 되게 안 나왔는데 수학은 저한테는 그냥 포기하는 과목, 찍고 자는 과목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수학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21번, 이번에 그래서 몇 점 받았어요? 저 이번에 저는 88점 받았거든요. 완전 컷에 딱 걸렸는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제 전략은 일단 이제 30번이랑 21번은 읽지도 않아요, 문제를. 문제를 쳐다보면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못 풀어요. 절대 못 푸니까 저는 일단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풀겠죠. 근데 끝까지는 절대 못 푸는 제 자신을 아니까 일단 그거 2개는 그냥 안 푼다라고 생각해놓고 나머지 문제를 이제 열심히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시간이 30분이 남아도 40분이 남아도 2문제 절대 안 보고 앞에 문제를 끊임없이 검토했어요, 저는. 아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21번, 30번 뭐 매번 계속 틀려 이러면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만점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21번, 30번 공부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 뭐 딱 1등급, 뭐 2등급 컷만 맞추자 이런 학생은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확률과 통계 공부를 제대로 하던가 저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으네요. 지금 사실은 수험생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학생들 3월 달에 만났을 때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설레고 또 떨리고 이런 마음들이 되게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반 상윤이나 되게 미안한 게 많거든요. 우리 반 되게 시끄러웠어요. 되게 시끄러워. 제가 우리 반 조용히 시킬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밝아서 그 웃는 얼굴에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꿋꿋하게 잘 버텼거든요. 그럼 어떤 좀 수험생들한테 해줄 뭐 꿀팁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한 명씩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목표를 진짜 구체적으로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3년 내내 제가 그 언어학과 가서 저는 음성학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좀 적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되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고3은 되게 좀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예비 고3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3이 되면은 이제 평생 동안 안 겪어본 경험이나 안 겪어본 감정들을 되게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나 감정들이 긍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되게 좀 우울함, 슬픔, 좌절감, 불안감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무너지기 쉬운데 저는 그때마다 제 목표를 다시 한번 다졌어요. 저는 서울대 언어학과 들어가서 음성학 공부하겠다 이걸로 목표를 다졌고요. 그 다음에 되게 어떤 이제 교실의 분위기가 좀 면학 분위기랑은 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가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저는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는 식으로 그런 좀 타겟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럴 때일수록 친구들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그 자기 플래너에 적힌 것 이거를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주위에 어떤 산만한 환경들이 좀 쉽게 극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목표를 엄청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서울 하겠다, 스카이 가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 어떤 내가 20대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뭐 20대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진짜 그게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적으면 뭐 어떤 도움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힘든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큰 버팀목이 돼주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거 환경이 힘들수록 좀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이거를 다 하면 내가 그래도 결과가 잘 나온다. 이런 그래도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환경들이 조금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냥 포기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막 공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공부와 관련된 없는 걸 다 포기하세요. 제가 지금 비록 지금 모습이 막 이렇게 보라색 머리를 하고 있고 이렇지만 저는 이제 애들이 제 별명이 N수생이었거든요. 거짓말로 다녀서 저 맨날 이게
똥머리 딱 하고 안경 완전 뿔테 안경 두꺼운 거 딱 쓰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그 사람의 뇌가 이게 자극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극을 꼭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무조건 그거를 활용해서 좀 무욕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갱이 되면은 이제 가방 안에 있는 틴트 막 립밤까지 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로션도 안 발랐어요. 얼굴이 좀 땡기긴 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로션도 안 바르고 진짜 이빨만 닦고 세수만 하고 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막 옷 같은 거 예쁜 거 하나도 안 입고 저는 학교 체육복 3벌 사가지고 그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저희 학교 체육복이 노란색인데 되게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외모 관련된 거 뭐 친구 관련된 거 아이돌 뭐 아니면 TV 드라마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저는 도깨비도 안 봤거든요. 저희 집엔 그리고 또 TV를 그냥 아예 치워버렸어요. 네. 그리고 저 폰도 2G로 계속 하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무욕적이게 되면은 뭔가 자극을 찾게 돼요. 근데 그거를 공부로 하면은 그게 되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내가 틴트를 안 바르고 내가 로션을 안 바를수록 잘 외워지더라고요. 네. 명언일세. 네. 그래가지고 일단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 포기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그냥 다 포기하세요. 진짜 좋은 말이다. 포기하세요. 그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능 다음 날 노랑 머리를 하고 나타나는 머리도 긴데 깜짝 놀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상윤이가 더 웃겼어. 야, 너 색깔 잘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누구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러니까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진짜로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희재는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막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고3 때는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2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막 되게 막 웃으면서 잘 놀고 막 이랬는데 막 고3이 되니까 괜히 막 더 스트레스 받아서 막 얘기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야 될 것 같고 막 괜히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 저는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냥 공부했으면 나에게 주는 보상 이런 느낌으로 조금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직 솔직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무 불안해하다 보면 오히려 진짜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충실하게 자기한테 떳떳할 만큼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진짜 중요하니까 막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건강한 거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운동도 될 수 있으면 꾸준히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더 말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플래너를 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는 플래너인데 거기 짜고 뭔가 옆에 체크 표시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살짝 게임의 퀘스트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퀘스트가 몇 개 있는데 몇 시까지 이거를 끝내는 게 나의 퀘스트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예를 들어 한 5분이라도 그 퀘스트를 일찍 끝내면은 뭔가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래너에 그 퀘스트를 끝냈다 하면은 엄청 크고 엄청 반짝거리고 엄청 예쁜 스티커를 막 붙였어요. 하나 옆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스티커북을 이제 다 꺼내가지고 이제 진짜 종이가 하얀색이 안 보일 정도로 스티커를 막 이렇게 빈 곳에 다독다독다독 붙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스트레스 해소가 확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그 상황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가 아니,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걱정하다가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막 괜히 막 가족들한테 예민하다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진짜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더라도 엄마 아빠랑 얘기 많이 하고 혼자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같이 대화하면서 푸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상윤이도 이렇게 착한데 그때 언제지? 자소서 쓸 땐가? 엄마랑 싸워가지고 저한테 막 엄마랑 싸웠어요. 막 이런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식으로 잘 극복하면서 이 수능 특강 제가 또 강의에서 스트레스 해소는 좀 도움이 되도록 계속 좋은 얘기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빠, 형, 누나, 언니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얘네가 지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1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